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강남은 어떻게 부자 동네가 되었나, 강남의 비밀입니다. 제가 20살 초반, 아마 22살쯤 되었을 때 저는 서울의 상경에서 신대방역에 살았습니다. 알바를 강남에서 하게 돼서 처음 가봤는데 TV에서만 보던 수많은 고층 빌딩들을 보고 우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강남이 워낙 발달되고 부자 동네이다 보니 옛날부터 강남은 잘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니란 걸 아시겠지만 제 또래나 좀 더 어린 분들은 대부분 모르죠. 강남은 사실 보잘것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상 촌이었죠. 심지어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강남은 경기도의 일부였죠. 사진을 보면 더 와닿습니다. 지금의 모습이랑은 너무 딴판이죠. 아주 먼 옛날 강남 지역의 모습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강남은 어쩌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그럼 강남의 비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남 불패, 강남의 부동산 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부동산 쪽에서 쓰는 말입니다. 나 강남 사는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죠. 물론 꼴보기 싫고 어리석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면에서 강남은 부를 대표하는 지역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강남의 땅값은 왜 비쌀까요? 교통과 문화, 인프라와 교육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땅값과 집값의 비밀은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오르는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요? 강남이 발전한 비밀이 금방 말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셀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거주지도 변화하고 있었죠.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쭉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해방 이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강북의 인구는 350만에 육박하고 있었죠. 서울에 올라갔다고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포화된 서울은 부자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까지 북적대며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범죄는 물론 길거리도 개판이었죠. 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집도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아직 북한과의 차가운 기류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한 해에만 몇 개씩 터지는 간첩 사건들 때문에 안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강 철교가 폭파되어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해 죽는 사건도 있었기에 박정희 정부는 한 곳에 몰린 인구를 분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답은 강남 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1963년 지금의 강남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죠. 사실 이때는 서울로 편입만 되었지 딱히 무언가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죠. 그러다 1968년 북한에서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가 침투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한 강남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안전해야 하고 둘째로는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시는 박정희의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을 하고 있던 때였죠. 울산과 포항 등지에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던 때였습니다. 서울에는 한강대교와 양화대교 이후 세 번째 한강다리인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가 들어섰죠. 그리고 서울과 지방 사이의 교통이 마땅치 않았던 시절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섭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로 강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개발될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만들었죠. 실제로 이때부터 서서히 강남의 땅값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죠.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강남은 비만 좀 많이 왔다 하면 침수되는 지역이었죠. 이건 어떻게 해결했냐?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이 압도적인 한국의 1위 기업이지만 당시는 현대가 삼성을 이기고 있었죠. 박정희는 이병철과 정주영을 만나 강남이 침수가 안 되도록 댐을 짓자고 합니다. 댐 건설을 할 회사는 삼성과 현대 둘 중 한 곳이니 세 달 뒤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죠. 댐 건설은 엄청난 순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입니다. 이병철은 해외 전문가들까지 불러 보고서를 만들었고 반면에 정주영은 딱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죠. 당연히 삼성 보고서의 퀄리티가 훨씬 높았고 이병철은 미소를 짓습니다. 현대 직원들은 중요한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정주영은 허허 웃고 말죠. 사실 이 사업의 진정한 승자는 정주영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현대의 돈으로 강남의 땅들을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침수만 안 된다면 강남이 엄청나게 개발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현재도 강남의 많은 땅과 건물들이 현대의 소유입니다. 이제 침수의 위험도 없고 길도 뚫렸으니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시작되죠. 영동지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강남 개발은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깔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애초에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던 만큼 혜택도 엄청났습니다. 취득세 면제는 기본에 각종 혜택을 주었죠. 1972년 지금과는 정반대로 강북은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백화점과 대학은 물론 각종 시설이 짓지 못하게 되었죠. 강남은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지어지죠. 부동산 투기 열풍도 붑니다. 이때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죠. 60년대 껌값이었던 강남 지역의
땅값은 경부 고속도로가 지어지자 10배가량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서는 60년대에 비해 약 1000배가량 오르게 되죠. 1976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도 지어집니다. 그리고 1977년 지금의 강남을 만든 일이 일어나죠. 바로 강북의 명문 중고등학교의 강제 이주입니다. 지금이야 대학이 다이지만 당시는 출신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중요하던 때였죠. 경기고를 시작으로 휘문고와 서울고, 경기여고까지 총 15개의 학교가 강남으로 옮겨졌습니다. 1980년대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 시험이 아닌 추첨제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돈 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죠. 이른바 강남 8학군의 탄생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도 이때 생겼죠. 집과 학교만 즐비하던 강남에는 80년대 후반 회사와 오피스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강북에 있던 회사들도 강남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일단 아직 개발 안 된 땅도 많았고 교통도 괜찮았으니까요. 강북에는 인구도 많이 늘었고 경제 규모도 계속 커지는 데다 땅값은 비싸고 이러다 보니 새로 짓자니 부담이 되죠. 이 당시 만만한 게 강남이었던 겁니다. 무역센터와 같이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회사들은 아예 본사를 강남으로 이전하죠. 지금 강남의 모습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큰 회사들이 하나둘 이전한 강남에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들도 들어서기 시작했죠. 회사의 직원들이 밥을 먹을 음식점들도 생겨나 상권이 형성되고, 이들이 밥 먹고 일만 하는 게 아니니 각종 놀거리들도 생겨나죠. 밤업소들도 생겨나고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 젊은 사람들도 강남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88년도에는 올림픽 유치까지 결정나면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고층 빌딩들이 마천루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발전했다고는 해도 이때 강남과 강북의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애초에 강북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강남을 발전시켰던 것이고, 강남은 원래 총구석이었으니까요. IMF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폭락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강남도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죠. 진짜 부자들의 동네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IMF 이후 경제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회복되기 시작하죠. 제일 돈 되는 건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남에는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바로 재건축이죠.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는 강남에는 7, 80년대 지어진 노원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10평대의 주공 아파트 단지와 층수가 낮고 부지가 넓은 아파트들도 많았죠.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고 여기저기 재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오래된 아파트들의 값도 오르기 시작했죠. 오래된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집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새로 짓거나 재건축된 아파트는 애초에 비싸니까요. 그렇게 강남은 부자 동네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뽕나무 밭이던 강남은 아파트로 도배되었고 강북보다 더 도시 같은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강남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하려고 월세를 알아보다가 재미삼아 강남 집값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강남은 어떻게 부자 동네가 되었나, 강남의 비밀,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